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영입니다. 학교 중심으로 자립과 공존의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2024년 신년사 중 일부입니다.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육 현안도 많았는데요. 자, 2024년 경남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직접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육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새해가 물론 밝은 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저희 MBC에서 첫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인사 좀 짤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방학이지만 또 우리는 3월 새 학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올해는 학교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교육감님 늘상 바쁘시잖아요. 늘 바쁜 해인데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교육감이 벌써 이 경남의 교육 수장을 맡으신 지가 10년 됐습니다. 소회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예, 12년을 교육감을 맡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런 본질을 가지고 전반기를 운영을 했다면, 또 후반기에 오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현재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 교육의 중요성,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도 역점을 두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0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교직원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학교를 중심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교육,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도록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실 때 보면 미래란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고요. 미래 교육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사실 저출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좀 높다 보니까요. 특히 경남은 요번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이 2만 5천 명 정도라는 통계도 있었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인구 절벽, 지방 소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지금의 현안이죠, 어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을 우리 학교에서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2만 5천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후내년이면 2만 명이 무너질 것 그럴 수도 있겠죠. 예측을 합니다. 예. 전교생이 1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가 있나 하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농산어촌의 학교가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일 수도 있지만 예. 당장 농산어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의령 지역을 시범 사업으로 정해서 예. 의령에 초등학교 3군데를 거점으로 하고, 그래서 오전에는 학교별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지만 오후에는 그 거점 학교에 모여서 교육 과정 운영 방과후를 진행함으로써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살리지만 또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의령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얻으시라는 게 뭐죠? 실제 작은 학교는 6년 동안 졸업하는 동안에 반에서 친구가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6년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모아서 사회성도 기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경제 논리로 따지면 전교생 10명, 20명 되는 학교는 사실은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만 네. 중고등학교도 그 지역에는 없는데 한 면에 초등학교까지도 없어져 버렸을 때 그 지역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또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나도 아이들 숫자가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시설을 또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신가요? 이제 이미 모든 학교는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거기서 이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교육적인 모습만큼이라도 좀 더 교육적으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작은 학교의 장점도 있고 또 작은 학교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차원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확대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한번 시범을 좀 해보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요. 학부모님들이 정말 그 가장 또 생각하시는 것, 또 관심이 많으신 게 돌봄이거든요. 이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을 또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제가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만 이번에 올해 1년 동안 유보 통합이 준비가 되어서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네. 그 말은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만 관장을 했는데 이제는 어린이집도 교육감의 행정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이 묶어져서 또 아이들 교육과 보육의 어떤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또 교육감의 책임으로 와 있고요. 그렇다면 0세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교육감이 책임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야 되는데 이참에 몇 발자국 더 앞서 나가면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가 가지는 공교육 그리고 방과 후 그다음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퇴근하는 시간까지의 그 틈새까지도 우리가 메울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경남의 시, 군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의 군, 1개 이상의 시와 협의해서 선도적인 시범 모델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만큼은 아침에 부모가 출근하면서부터 부모 중에 한 분이 퇴근할 때까지 우리 아이를 학교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또 다른 공간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다가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는 그래서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 전국 최초로 이번에 유보 통합이 되는 참에 좀 더 몇 발자국 더 나가서 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연초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 지난해 교권 보호가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교권 보호와 함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관리자들로부터의 갑질,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좀 불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경남교사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지난 3년간에 학교에서 갑질을 당한 바가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다소 놀랐습니다. 너무 좀 많은 듯 싶어가지고요, 비율이. 일단 교육 현장에서 갑질이 왜 벌어지는가, 그리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먼저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지난해 서희조사하고 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이미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갑질의 문제가 우리 교원들한테서는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문화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어떤 갑질의 문제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또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좀 더 우리 관리자들, 교장 선생님들과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의논해야 되겠고요. 또 자칫 이 문제를 제가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들 모두가 어떤 갑질의 가해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정당한 업무 지시인가, 아니면 그것이 정말 갑질이란 말인가, 이거에 대한 그 기준의 판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하고에서 그런 문제를 제시를 했을 때는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기서 갈등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이다가 보니까 지휘와 명령 그리고
또 권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한테는 그 주어져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도 갑질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고 그런 것조차도 저는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교육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어깨를 겹고 나아가야 될 문제지 제도적으로만 이렇게 뭐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제도와 함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 2025년도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 됩니다. 경남교육청의 준비 상황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외형적인 준비는 다 됐습니다. 예. 공간도 고교 학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남은 1년 동안 그래도 혹시 빠진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저는 고교 학점제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혁신,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배우는. 지금까지는 흥미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공대 갈 아이나 의대 갈 아이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똑같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이야기고요. 또 학교가 작은 학교는 큰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 가능하지만 작은 학교는 또 그러기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학교끼리 모이는 캠퍼스형 또 강사가 확보되기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하는 노력. 그래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우리 경남이 경남 온라인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그 온라인 학교의 과목도 좀 더 늘려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고교 학점제가 큰 변화를 준 만큼 제대로 된 내용을 챙기는 데 있어서 마지막 1년 준비 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원해서 흥미가 있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기 주도로 과목도 선택을 하고 진로도 설정하고 좋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 주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설 수 있는 학생들한테 필요해요.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육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에 과를 결정하는 것도 고3 막판에 가서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 거지? 어떤 걸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학생들을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 때문에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미래교육원을 진로교육원을 개원합니다. 진로교육원. 작년에 이미 미래교육원이 개원됐고 이제 내년에 진로교육원이 개원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어떤 학습, 사회 정서적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는 진로라는 교과목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또 진로교육원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찾아내는 이런 과학적인 접근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전보다는 모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다 갖춰놨다. 시스템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대신 이제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내 진로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은 받지만 결정은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고등학생으로 저희들은 만들어야 고교 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일단 기반의 어떤 시스템 마련해놨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될 수 있도록. 그럼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이제 나는 이걸 해야겠구나. 이게 흥미로워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정한다든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수준은 2025년도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완벽할 수 없겠지만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이런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 있어서는 고등학교 진학에서는 이미 늦다.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보면 2학년, 3학년 막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이 이렇게
차근차근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 주도성 또 과학적인 접근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도가 되도록 예. 교육청이 최선을 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선택 과목이 다양하고 풍부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요. 네. 그러나 그렇죠. 적어도 이런 진로를 갈 때는 이런 과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계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범위 안에서 학생이 선택을 하는데 이게 우리 학교에서 이 과목 선택이 내하고 친구 2명하고 3명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학교 안에서 과목을 개설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이웃 학교 몇 학교를 모아서 개설하는 방법. 학교를 옮겨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주말에 그걸 다른 들으려고. 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주가 아니죠, 교육감님. 기본은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보완하는 방법으로 캠퍼스형 오프라인, 그다음에 온라인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래교육원이 이제 개원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에 AI 관련 그러니까 플랫폼 개발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정부에서 AI가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단말기,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는 수업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아이북을 보급했고 예. 또 이런 것이 디지털 교과서만 보급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과서가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3년 전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이톡톡 여러 가지 말씀하신 아이톡톡, 예,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얹어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톡톡이 디지털 교과서를 작동하는 엔진으로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과 아이들,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말 그대로 플랫폼으로 저희들은 만들었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더 편리하게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차곡차곡 더 얹어서 어떤 플랫폼의 그 수준을 높여 나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뭐 계속 확장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디지털 교과서도 교육부는 인공지능 AI가 작동하는 디지털 교과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1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기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도 아주 그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과 그 선생님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AI, 인공지능이 가미된 교실, 인공지능이 가미된 교과서 예. 뭐 일반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뭐 다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가지고요. AI 관련해서 뭐 아니면 지금 정부가 책이 없는 교실을 준비 중인가? 뭐 이런 뭐 페이퍼리스 교실을 지금 뭐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종이책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이 이미 지금도 우리 저는 교과서는 반대입니다.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나치게 디지털로 가는 데 대한 우려도 합니다. 예. 예. 근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일정하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색깔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직접 크레파스로 그려보는 이 색깔의 어떤 그 아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그냥 한순간에 빛으로 오는 색깔하고는 또 다른 정서적인 순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도 놓치지 않아야 될 우리의 미래교육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과 이게 교육적인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미칠 영향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이렇게 서둘러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인가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정책의 시작은 시작일 뿐이고요. 그것이 체화되는 데는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네네. 저희들이 뭐 섣불리 시작이기보다는 지금 해도
자리 잡는 데까지는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지금의 시작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 역기능조차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은 저희들이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감님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중심이 되겠죠.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 공모 사업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내놓으신 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각 지역 교육청이 가지는 그 교육 자치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의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 전 정부 지우기 이런 비판받을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그렇고요. 지금 정부에서 쏟아내는 다양한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자치라는 것이 선출된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다면 네. 중앙정부의 어떤 국가교육 과정과 우리 교육감이 하는 자치 정책하고가 조화를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서로 이 협의도 좀 부분이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지나치게 교육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면 예, 예. 교육 자치의 교육감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이게 위협적인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표현한 적도 있고, 예. 교육부로 하여금은 교육감 협의회 차원과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시죠. 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인데, 예, 예. 저는 그것은 꼭 필요한 저희 철학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교육발전 특구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자체, 뭐 교육청, 대학,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 뭐 공공기관들 이렇게 다 합세해 가지고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뭐 교육혁신, 뭐 인재양성,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정부 방침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만 활용하면 상당 규모의 국비를 또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육발전에도, 지역의 교육발전에도 분명히 보탬이 될 거다.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TF를 구성한다든가 또 특구 지정을 위해서 전담 조직도 막 꾸리고 막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예. 혹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러나 돈으로 정책을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돈의 불이익이 우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뭐 제 생각이고, 예.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정책 일관성도 가져나가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이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올해 1년 동안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책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없이 교육이 결과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학교를 중심에 놓고 올 1년 교육 정책을 단단히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포커스 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